자, 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국 통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문점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점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쉽게 설명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점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 안 쓸 거고요. 전문 용어 웬만하면 잘 안 쓸 거고 한자도 거의 안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통 사서는 삼국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사가 있고 조선왕조 실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국유사는 스님이 혼자 쓴 책이에요. 이 정통 사서의 의미는 뭐냐면 사관들, 당시에 이제 역사관, 그러니까 역사관들이 모여서 집필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죠. 현재 우리 삼국사기는 2018년도에 국보 지정이 됐습니다. 이상하죠? 굉장히 늦게 지정이 됐습니다. 2018년도면 5년 전이에요. 삼국사기의 기록들과 내용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또 고려사가 있습니다. 이 고려사도 2021년도에 국보가 아닌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국보가 아니고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2년 전이죠. 우리 고려사가 홀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지금 한국의 사학계에서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또 고려의 역사 기술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우리의 기록에는 이제 삼국사기인데 삼국사로 원래 적혀 있습니다. 삼국사, 고구려 백제 신라요. 가야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야는 국가로 치지 않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사고, 그 다음에 이거 삼국유사가 있는데 이건 스님이 혼자 적은 책이라 정사라고 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측 사서는 이제 정통 사서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합의하는 거죠. 합의해서 중국 25사라고 있어요. 24사라고 하기도 하고 25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중일이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사마천의 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는 거는 신오대사까지예요. 맨 끝에는 청나라 사서도 있고, 거기서 끝나겠죠. 예, 청나라가 끝 왕조니까요. 원나라도 있고 청나라도 있고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이제 고구려 백제가 신라가 나오는 건 신오대사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이제 사마천 혼자 쓴 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서, 한나라 시대 때 한서가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한나라가 있는데 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지가 않아요. 고조선이 나옵니다. 한사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고조선이 나오는데 그 외에 이제 후한서부터 고구려가 등장합니다. 고조선이 망했거든요. 이번 이제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후한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내용들이 쭉 나와서 이 많은 책에 신오대사까지 많죠, 여러분? 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내용이 많아요. 그렇다면 교차 검증을 해서 우리의 역사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쳐주겠습니다. 삼국유사를 치고 중국의 25사 중에 약 18사 정도를 치고 일본 서기도 있어요, 사실. 일본 서기를 뭐 거의 쳐주진 않지만 일본에서 정사라고 하니까 이 세 가지의 역사서를 교차 검증해서 공통점이 무엇인가 아니면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교차 검증해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국사의 이제 고대 중세사가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역사서, 한중일 역사서의 고대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과 지금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역사와는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지도를 나눠드렸는데, 이 지금 한 700여 개 정도 지도의 지역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씩 찾아서 집어넣었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역명은, 역사의 발자국이다. 인간은 지명을 남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20살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운 한국사,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계시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제가 오늘부터 말씀해드릴 한국사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한국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원서를 가지고 비교해서 공부한 다른 한국사일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쉽게 우리 역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쉽게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원서를 보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21세기 이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베이스고요. 여기에 검색을 하게 되면 어느 사료에서 어떤 내용인지 쫙 다 나와요. 요즘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원서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만약에 백제의 무슨 사비성을 치고 싶다. 그럼 사비성을 치면 사비성에 관련된 사료가 중국 사서부터 우리 사서까지 쫙 나옵니다. 굉장히 좋죠. 바로바로 교차 검증이 되는 시대예요. 번역도 나옵니다. 자, 또 삼국사기에는 굉장히 신기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고려, 백제에서 이 고리라고 하는데 예전에 고구려를 병기해서 썼습니다. 고리 백제가 전성기 때, 그렇죠? 강병, 백만, 남으로는 침략했는데 5월을 침략하고 북으로는 요했는데 유연제노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 백제 전성기 때 강한 병사가 100만 명이고 남쪽으로는 5월 지역, 북쪽으로는 유연제노를 굴복시켜 흔들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 외 여러 사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침략을 하거나 굴복을 했거나 흔들었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고구려와 백제가 한번 갔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가야지 뭘 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성기 때 영토를 여기까지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사에서는 전혀 그리고 있지 않죠. 자, 이런 또 이상한 문구가 있고요. 또 고구려의 수도를 보면 9번까지의 기록이 나오고 원래 이제 황제국이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도성이 많습니다. 사실 도성이 많은데 이제 기본 도성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평양밖에 모르죠. 평양밖에 모르는데 만약에 다른 성을 찾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국내성을 찾는다거나 환도성을 찾는다거나 동항성을 찾는다거나 장안성을 찾으면 고구려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평양밖에 몰랐잖아요. 북한의 평양밖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성들이 중국 대륙에 존재합니다. 자, 고지도도 또 활용을 해야겠죠. 우리가 아까 역사책을 봤으면 이제 지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도를 왜 보냐면 지역명들이 변천이 되거든요. 때에 따라서 변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명들을 보면서 가장 오래된 지도부터 청나라 지도까지 보면서 그 지역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또 최근에는 구글 지도까지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시대예요. 속일 수가 없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이 군사지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만에서 입수한 군사지도인데요. 다 지역명이 나옵니다. 다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서에 나오는 그 지역명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공부할 때 사건 위주로 공부를 했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싸우고 그게 아니고 그 활동 무대가 진짜 한반도냐? 도대체 어디냐? 물론 이성계의 조선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지만 과연 위화도해건을 했고 그 이전에 우리의 역사의 주무대는 대륙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시대에 도래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지도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 발해라고 적혀 있는 지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명들, 이 지도를 보면서 원서와 함께 제가 유일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이건 이 청나라 때 지도예요. 대청광해도라는 지도인데, 제가 이런, 지금 한글로 적혀 있죠? 제가 한글을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다 지금 뿌리고 있어요. 회원님들한테 다 뿌린 지가 몇 년 됐고요. 다 쉽게 보시라고. 또 우적도인데 이거 비석지도인데 1000년 전 지도인데 비석에다가 탁분한 거예요. 탁분했는데 이것도 이제 써서 지금 다 뿌리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조선 중기 때 만든 지도인데 이상하게 말이죠. 이 양자강에 여기가 이제 조선이고요. 조선이고 양자강인데 경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경사경의 주죠. 이상 조선 지도에 경주가 적혀 있고 이상하죠. 근데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뭐 양주도 있고 뭐 진강도 있고 뭐 많습니다. 동해가 있고 뭐 이상합니다. 이런 지도들이 있고 자, 또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혼일강리 역덕도 지도라고 조선이 건국한 다음에 한 10년 후에 만든 지도예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산 사람들이 만든 거죠.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그 중국 사서들을 보여드렸지만 이 사서의 원서들이 원본이 남아있질 않아요. 이 종이라는 재질의 특성상 1000년을 못 갑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돌탑 안에다가 이제 종이를 이제 뭐 이렇게 사리함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제 불탑에다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수십 권의 책들이 원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세밀하게 오래 남은 혼일강리 역덕도라는 지도고 약 거의 한 1402년 지도니까 약 600년 전도 지난 지도입니다. 지역명들이 특이한 게 아프리카가 나와요. 이거 다 아시죠? 아프리카가 나오고 스페인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한반도에 있는 약 600년 전 조선 초기에 어떤 한반도의 지역명으로 불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지도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름이 경주에서 노주로 바뀌었어요. 이런 지도도 제가 번역을 해서 다 나눠드리고 있고요. 자, 이 지도는 2년 전에 제가 입수한 지도입니다. 무슨 지도냐면 이제 대만이 지금 중국, 그러니까 본토에서 밀려났잖아요, 대만이. 중국 본토를 수복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부가 있다면 얘네도 이제 여기 국방연구소죠. 국방연구에서 이 대만에서 국방연구원에서 이제 중국의 모든 세밀한 어떤 그 지역명을 그린 지도예요. 이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그려서 말이죠. 별의별 지역명이 다 있는데 양자강 근처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경주도 보셨죠? 보시면 이거 한자 읽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주성이 있습니다. 이 나주성이라는 지역명은 삼국사기 후삼국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 싸운 곳이에요. 이런 지역명이 남아있어요. 희한하죠. 한반도에 있는데 여기도 있네. 그러면 어디가 진짜인지, 어디가 진짜 우리 활동 부대인지 확인하기가 쉽겠죠. 모든 지도들과 우리는 사서가 다 있으니까요. 이 지금 국방지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대만 그 대사관, 그러니까 1992년도에 단절한 그 전에 대만 대사관에 있었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그 대만에서 카피해 온 것도 있고, 2년 전에 저희가 대만부터 긴급하게 입수해서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주성 같은 거 아까 이런 거는 현지 지도에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준비로, 기본적인 준비 자세로 역사를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이라든가 황곡이라든가 뭐 이런 추정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한 교차 검증의 영역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의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동이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동쪽에 이가 보면 이제 큰 대자에다가 활 궁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 알기로는 동쪽에 오랑캐다 이렇게 잘못 배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한국사는 사실 일본의 조선 총독부 산하 기관에서 만들어준 그 역사죠. 일제 식민지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어요. 사서랑. 원서를 읽기를 못 하잖아요.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국보 취급을 안 해줬죠, 지금까지. 아예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읽으면 위서다. 학위를 안 주니까요. 자, 이 동의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보시면 이 자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자전이라고 볼 수 있는 설문해자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자라는 건 상형문자예요. 그죠? 각고물부터 시작해서 근문부터 시작해서 상형문자가 이제 진화를 하죠. 우리가 진화론처럼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해서 과연 이 자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이 자는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동방의 사람인데, 예, 그렇죠? 큰 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게 쭉 읽어보면 대충 내용이 뭐냐면 너그러운 사람이고 공평한 민족이고 이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이걸 동력동으로 읽죠. 이게 앞에 있는 걸 훈이라 그래요. 훈과 음이 있는데 뭐 하늘, 천, 따지 이런 게 읽잖아요. 중국어는 하늘, 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티엔이야, 티엔. 그렇죠? 땅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예요, 지. 무슨 얘기냐면 오랑캐이라는 거는 이 앞에 오랑캐라는 훈 자체는 중국어에 없는 거예요. 그냥 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한자에서는 아시겠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누군가 임의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랑캐라는 뜻은. 하지만 이 포괄된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이다. 동쪽에 너그러운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의는 뭐냐? 동의는 뭐냐 보면 지금 현재 중국어 사전을 보면 지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신화자전이라든가 국어사전, 이거는 중공사전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국 공산당 사전 보면 이름 뭐라고 하냐면 산동, 그 다음에 강소성이다. 일대를 얘기를 한다. 산동 강소성 일대. 자, 신화사전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산동 강소성 일대를 동이족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족이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요. 일단 동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가 산동이고 여기가 강소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이는 한반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중공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이족입니까? 아닙니까? 할 때 저희는 한반도에 살면 동이족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지역에 안 사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동입니다. 자, 동이가 이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국 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당서도 마찬가지인데 구당서 볼게요. 자, 신당서랑 구당서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 쓴 책이에요. 보시면 동이는 뭐냐면 고려, 이 고구려랑 고려를 혼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외국, 일본 5개국이 동이다. 이렇게 원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정통사서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 역사를 내면 우리는 동요해야 되죠.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외국이랑 일본이랑 따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외국이 일본인 줄 알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라는 얘기예요. 위치도 다릅니다. 이런 게 원서 기록에 그냥 나와요. 교차하고 지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운 거랑 너무 다르죠. 분명한 건 뭐냐면 대륙을 중심으로 이쪽 동쪽, 이 동쪽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동이다 라는 거예요. 외국이든 일본이든. 자, 그럼 고려사는 어떤 기록이 나오나? 고려사에 뭐라고 나오죠? 고려는 동이다. 이런 기록들이 한 3-4번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고려는 본래, 그죠? 이 동이로서 이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 여러분, 중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상하죠? 우린 고려사를 대충 배웠는데 고려도 동이었네?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우리는 동이다 아니다? 생각해봐야 된다. 그죠? 이상하다.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그죠?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고려까지의 역사는 우리 역사인가? 생각해봐야죠. 조선의 역사는 우리 역사 맞는데, 우리 할아버지 세인데. 자, 그럼 이제 이 맵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좀 볼게요. 쭉쭉쭉 가면 여기가 좀 황해는 알겠는데, 황해는 알겠죠? 황해는 아시겠는데, 이게 이제 간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 공산당은 한자를 바꿔서 쓰죠. 공산당이 간자체로 바꿨습니다. 왜 그렇죠? 왜 간자체로 바꿨을까요? 굉장히 쉬운 한자도 바꿔버렸어요. 이게 동력동이거든요. 못 읽게 하려고. 쉬운 한자를 바꿨습니다. 이게 원래 간자체로 바꾸는 의미가 어려운 한자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쉬운 한자를 바꿔요. 거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에 관련된 모든 지명이 들어간 지역들이 다 간자체로 바뀌어 있어요. 이 동해예요, 동해. 여기가.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동중국해라고 부릅니다. 그냥 지도의 동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리적 특성을 보시면서 사설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보시면 이상하게 녹색 지역 있죠, 여러분? 녹색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협곡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그죠? 여기가 이제 북경입니다, 위에. 북경은 굉장히 안전한 지역. 위쪽에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태산이고요. 여기는 이제 강이 흘러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동그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천성이에요. 유비관우 장비의 그 총나라. 굉장히 안전한 지역. 이렇게 대충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민족의 시원 바이칼 호수죠? 네. 호수, 한반도 길이만큼 긴. 이렇게 여러분 선조들이 말 타고 뛰어놀았던 그곳입니다. 자, 우리한테 가장 이제 친숙한 나무가 개수나무랑 박달나무예요. 그렇죠? 개수나무는 뭘까요? 이게 신라의 개수나무. 박달나무는 이제 당군할 때 박달나무. 이런 지역명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명을 찾을 때.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모든 지역명들이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시대 때 지역명이 한번 싹 바뀌었죠. 바뀌었죠. 자, 그래서 중국에 있는 지역명들이 그냥 지역명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마천사기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뭐냐면, 구리라고도 하는데, 이제 고구리가 원래 구리구 구리예요. 구리 군호, 그래서 치후, 그쵸? 치후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구리의 왕을 치후라고 불렀다. 이 구리가 나중에 고조선이 되고, 그 다음에 고구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치후 천왕이 누구냐 도대체. 뭐 배달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황국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때 예전부터 우리의 정통 이름은 구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리아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뭐 이런 사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 생산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의 이제 북부 지역이에요. 이쪽에 태행산맥부터. 그럼 이제 고구려의 위치랑 거의 비슷하네요. 강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 이제 동의의 개요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은 지금 주변국의 정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국은 어떤 짓을 하고 있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다른 역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반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를 알고 싶습니다. 중국에는 뭐가 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지역이 우리 선조들이 뛰어놀던 땅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동쪽만이요.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시작하면.
자, 이게 뭐냐면 군사기지 지도입니다. 네, 군사기지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한반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있죠. 지금 현재 군사 지도고 이거 대만에서 어떤 친구가 요 지도를 유출을 해가지고 한때 난리가 났었어요. 예. 중공 군사 지도예요. 보시면 특이한 게 뭐냐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산동반도입니다. 산동반도부터 쫙 군사기지가 쫙 있죠. 그리고 중간에 비죠. 여기 고비 산막이에요. 사막이니까. 왼쪽에는 어디랑 척을 지고 있냐면 저쪽에 천산산맥이랑 곤륜산맥 왼쪽에 스탄스탄 국가죠. 그렇죠? 카자흐스탄 스탄 국가입니다. 이쪽에 군사기지가 쫙 있고 아래쪽은 어디가 있죠? 인도랑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랑 국경에서 전투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몽둥이로. 자, 아래쪽에는 어디가 있냐면 이제 베트남 쪽이랑도 연결됩니다. 여기죠? 여기 이제 스프렐리 군도인데 스프렐리 군도에서도 영토 분쟁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만 쪽은 센카쿠 열도라고 해서 다오이다오도 여기도 이제 문제가 일본이랑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중국이 또 여기 상동반도부터 시작해서 군사기지 미사일 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압록강도 얘네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이어도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중국은 알고 계시나요? 이어도를 달라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은 독도를 달라고 하고 있고 자 영토적으로 봤을 땐 이렇습니다. 자, 이번엔 군사기지가 해병대 군사기지부터, 요런 거를 제가 이제 회원님들만 볼 수 있도록 지금 해놨어요. 이게 유튜브가 이것까지는 전체 공개를 못 해놨고요. 그래서 해병대 기지부터 육군기지부터 다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게 군사의 요충지예요. 이게 전투지역 장소고 굉장히 중요한 데예요. 이게 그냥 괜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수 있는 장소, 머무를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생산의 핵심이 되는 장소. 여기가 북경입니다, 여러분. 여기 북경이에요. 산동도 많죠, 여러분. 산동 북경이 많고, 여기는 대련인데, 그죠? 여기 아시죠, 여러분? 여기 이제 배가 이제, 여기 해군기지 많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안, 우리 고구려 피라미드 무덤 있는데, 적석총 있는데, 장춘도 있고, 이렇게 있구나. 옛날부터 다, 이런 지역들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신장 위구르부터 여기는 뭐 없죠, 여기는요. 이렇게 군사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영토를 달라고 하고 이제 대만도 압박을 하고 있죠. 자, 이것도 다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한테 예전에 북한뿐 아니라 남한까지 중국의 역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사시에 우리는 전쟁의 명분이 있으니까 끼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북한은 그렇다 치는데 고구려인데 남한은 왜 중국의 역사여야 되나? 그렇죠? 이런 이제 강경한 발언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렇다 쳐요. 네, 시진핑은 뭐 그렇다 공산당이니까 그렇다 친데, 국내에서 또, 이 토착 왜구들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또 대만 국적을 갖고 있는 화교들이 있습니다. 취업이 잘 안다고 반사회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펜코, DC인사이드, 나무 위키들에서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시장이 한 2000년도부터 인터넷이 활성화가 됐어요. 20년 전부터. 얘네들이 이제 반사회적으로 남한이 너무 싫어요. 네, 그리고 중뽕에 빠져 있고 중국 공산당도 싫어. 자유중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중화민국이, 대만 애들이, 한국에서 국적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래서 FM콜이나 DC인사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영토가 조금이라도 넓게 해석이 되면 환바다. 얘네들이 만든 겁니다. 환바다. 국뽕이다. 국뽕은 원래 좋은 거예요. 전 세계 국뽕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최근에는 한남, 한영,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남충? 한국 남자충이라는 얘기예요. 벌레라는 얘기죠. 한국 사람이 그런 단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우리한테 무슨 한국 남자라 그래요. 그죠? 얘네들이 여기 FM4래. 이거 굉장히 조회수가 많은 사이트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기 가서 이제 글씨들로 자기 욕구를 배설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FM4이나 디스. 그리고 애를 낳으면 안 된다. 한국은 헬조선이다. 이런 단어를 얘네들이 국내에 있는 애들이 지금 10년, 20년 넘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베라고 볼 수도 있죠. 일베 사이트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거 가치를 인식을 하면서 환빠 나쁜 거구나. 국뽕 나쁜 거구나. 한남충, 한국 남자 싫구나. 한국 여자 싫구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최고로 그쵸? 아이를 안 낳고 있는 소멸돼가고 있는 나라로 전락했죠. 아이들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온라인 여론 선종으로.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저희 쪽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얘네들 단톡방에서 뭐라고 하냐면 왕씨인데
이게 대만 화교입니다. 대만 화교인데 조심해야죠. 계속 그러니까 일본을 찬양하고 국가, 한국을 까였고 여론 조성만 해도 한국은 분열됩니다. 이거 몇 달 전 거예요. 한국의 남녀 갈등 일으키고 지금 베트남론, 뭐냐면 베트남 여자랑 자꾸 결혼해서 이 한민족을 없애자는 얘기예요. 저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중화민국의 개새끼로 만들어야죠. 대만계의 개새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한국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대만이라고 우리나라의 호의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만은 지네가 중화 사상으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지널 중국인이라고 생각해요. 대만은요. 중국 공산당이죠, 그냥. 걔네는 공산당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일본은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변국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 대만 화교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꾸면 되는데, 안 바꾸고 와가지고, 한민족을 까는 거예요. 여초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남욕 존나 하고, 한남욕이 한국 남자 욕이란 얘기예요. 한국 남자 뭐가 안 좋아. 그 다음에 남초 사이트에 가서, 남자 많은 데 가서는 김치년이야. 우리 한국 여자들은 다 김치고, 허영이 세고, 이런 얘기 존나 하면, 한국인들 서로 물어뜯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하면서, 국내 대만 화교들이 이런 공작들을 펼친 지가 20년이 지금 넘습니다. 니네 조선인들 지켜보는 재미로 산다. 니네 온라인에서 박 터지게 싸워라. 좌우 이런 거 따지고. 자, 여기도 있죠. 화교 계린 거 티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일본을 막 치켜 올려요. 이 대만계가. 일본이랑 또 싸우게 한국이. 우파, 좌파 이런 걸로 이제 분열을 선동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은 뭘 했냐? 고구려, 백제, 신라, 저희가 이제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라는 고구려, 발해, 백제를 중국 역사로 편입한 책을 2016년에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2024년이죠. 8년 됐네요. 8년 전에 백제까지 지낸 역사라고 책을 펴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백제를 얘네가 가져간단 말이야? 도대체 논리가 뭐야? 백제를 가져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찾아가 봤죠. 자, 중국의 동북공정이란 그러니까 뭐냐? 한반도 땅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재산과 생명을 다 중국에 속하게 해라. 이게 이제 동북공정이고, 임라일본부는 뭐냐? 전라도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다 마찬가지죠. 옛날부터 일본의 땅이었으니까 우리도 전쟁의 명분이 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으로 삼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야지 모르는 국민들이 전쟁터에 참여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우리의 역사다라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끊임없이 한반도의 역사를 노리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또 국내에서도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제가 항상 원하는 건 뭐냐면 이 과거의 역사보다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번영을 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 주변국들이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십 년간 공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명나라 때부터도 공격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뭐 당나라, 그 다음에 수나라부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반격을 하고 쳐내고 자긍심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시기에 지금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에서는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관을 딱 만들어가지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역사서를 다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병도랑 신석호, 이렇게 똘마니들 한 2명 정도를 꼽사리로, 심부름꾼으로 그냥 남겨놨어요. 왜냐면 다 일본 놈이 써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방 후에 서울대, 고려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척들이 박물관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면 이 사람들의 이론을 따라야지만 박사학위가 나오고 석사학위가 나오고 취업이 되니까 안 바뀝니다. 자, 지금 현재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다 배웠던 거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요래요. 딱 요렇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뭐 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를 중국 애들이 지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발해와 통일신라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발해만이라고 여기 있어요. 발해만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만이란 게 이제 바닷가잖아요. 그렇죠? 만이잖아요. 발해만은 여기인데 발해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발해가 없는 곳에 발해가 있어요. 발해도 그렇고. 자, 이거 이제 후삼국지도입니다. 이제 발해가 망하고요. 이제 고려가 막 태동할 때예요. 후백제랑 신라 있죠? 여기는 지도가 정말 골 때립니다. 이게 뭐가 골 때리냐면
세상에 이런 놈의 지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중간에 흑백자가 있고 고려가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나주가 있고 이런 지도가 가능하냔 말이죠. 상식적인 문제 그냥 상식적인 문제다. 자, 그다음에 고려. 지금 고려 거란 전쟁을 KBS에서 하고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조선의 영토보다 작죠. 그리고 여기 뭐 장성이 있는데 이게 장성에 북한에 없다 그래요. 이건 확인된 장성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일본 놈이 이제 쓰다 소키치가 야 그냥 여기 장성으로 해서 쓰다 소키치가 싹 그린 장성입니다. 임의의 장성이 없어요 이런 거. 이게 이제 고려 역사다. 근데 이거를 누가 지키고 있느냐?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의 정보 수집,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거. 한국학중앙연구원 실제로 한국사를 다듬고 만드는 데예요. 동북아 역사재단 역사를 지키라고 만들었더니 뻘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적폐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는 짓을 한번 볼게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발표회를 하는데 이 자식들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고구려 발해 북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에서 학술 대회를 합니다. 이게 작년 12월이죠. 그런데 문의를 이 사람한테 하래. 이빈빈. 이게 지금 뭐냐면 중공 이메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고구려를 공부를 하는데 고구려의 영토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료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중고관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 공산당이에요. 일당 체제 저거. 일당은 아니지만 일당이라고 봐야 되는 일당 체제입니다.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 공산당 이메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학자들이란 사람이 중국어는 어려우니까 중국 애들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걸 중공을 중국으로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산당인데 우리가 휴전국가인데 이 공산당이 얼마나 선전선동에 능한지를 모르고 다 정보를 나눠주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중국의 은밀한 전쟁, 그 공산당의 선전선동 이거예요. 분열. 나는 이제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 사학과 졸업하면 어디 갈 데 없고 취업 안 되니까 중국에서 불러줘. 그러면 이제 한학이 있는 거 같고 막 한문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 걔네들도 몰라요. 간자체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간자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책을 못 읽어요, 여러분 거의.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중국 애들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우리가 예전에 무슨 나란 말씀이 균국에 달아 이런 책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옛날 문자라고 생각해요. 이해를 제대로 못해요. 자, 그런데 교류라고 착각하고 이쪽에 가서 로비 활동에 당하고 연구비를 받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학계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뭐 신백강이라든가 아니면 복귀대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길림대, 연변대학교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 밑에서 교육받은 자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학과 출신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자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학원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 대한 어떤 문물이나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대학교 산하단체예요. 일반 학원도 있고요. 여기서 뭘 하냐면 공산당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지네들이 책을 만들어서. 지금 이게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자라든가 유교를 배우는 게 아니라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자, 서울대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시진핑 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여기를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이게 다 공산당 찬양하는 책들이 가득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급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잘 모르죠. 한자로 적혀 있으니까. 근데 딱 보면 우리 역사책을 진짜 보고 싶다. 옛날 고지도를 보고 싶다. 없어요, 그런 게. 다 공산당이 만든 선전선동 아니면 걔네가 왜곡된 역사책을 여기 가득 싣고 있어요. 이 서울대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중공을 중국으로 착각하고 있다. 자, 그래서 거란, 고구려, 부여, 발해 이미 중국 역사로 편입이 끝났고요. 신라가 남았습니다. 우리만 모르죠. 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관심이 없거든요. 네, 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양보하게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 양보하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 독도를 한번 폭파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귀찮으니까. 모르면 양보하고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걸로 알면 언젠가 기회가 됐을 때 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이 당나라가 이 당시에 컸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백제 자리잖아요. 여기가요. 백제 자리이기 때문에 백제에 도독부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도 당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중국 땅이다.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쉽죠? 그래서 중국은 이 충청도, 전라도도 당연히 중국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책을 제가 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이 지금 백제 이 편년이 이게 역사 편년이 백제사가 그 원서들을 쫙 이렇게 그냥 나열한 거예요.
나열하고 아래쪽에다 각주를 단 겁니다. 한국의 어느 교수가 논문을 통해서 이거는 어느 위치라고 했다. 쉽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논문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논문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한반도에 있었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얘네 입장에서는. 네. 그걸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원서고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현재가 배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 보시면 한반도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던, 이제 역사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아셨던 제야사학자라는 사람들, 뭐 사학과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사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가 살짝 이렇게 넓었대요. 여기까지 나나를 기준으로. 북경인데 북경까지 못 와요. 그리고 백제가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여기를 다스린 거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 백제 담로가 있었구나. 아, 너무 뿌듯하다. 역시 백제가 해양제국이야.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기록에는 신라가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백제, 하지만은 여기는 우리 땅에는 변함없어. 이거 이제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산 문화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제야학문이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죠, 여러분. 공부하는 에이지도 바뀌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설을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시대, 모든 지도를 다 비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적까지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고구려의 수도는 북경이고, 백제는 본토가 산동이고, 신라는 양쪽을 갖고 있었고, 이런 얘기를 오늘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반도에 있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와 이 만주에만 있는 이 사관이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신라의 우상국이 울릉도래잖아요? 그러면 고려에도 우상국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고려에도 우상국이 있습니다. 신라의 우상국이 고려의 우상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 때는 우상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진족이 배를 타고 와갖고 농기구를 훔쳐갔어요. 그러면 이게 고려시대 때의 우상국이 울릉도냔 말이에요. 여진족이 미쳤다고 배를 타고 와가지고 농기구를 훔쳐가겠습니까? 또 있어요, 강화. 고려 황제가 40년간 있었던 데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 원나라가 쌀 10만 석을 거기 보관을 해요. 일본을 치려고. 고려사에 나오는 게 10만 석이면 8,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1톤 트럭이 8,000대예요. 강화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지명을 따지면 더 말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공부가 여기까지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지도며 또 자료며 또 영상을 통해서 지금 국민 개화에 나서고 있다. 모든 게 다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확신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지금 이제 고구려 역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영상으로 수백 개로 다 만들어 놓을 건데 여기 계시는 분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옛날부터 이제 요동의 지배자 고구려죠. 네, 요는 무슨 뜻이냐? 요는 국경이라는 뜻입니다. 멀요입니다. 멀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소랑 말에다가 이렇게 전쟁 물자를 짊어지고 간단 말이죠. 근데 소랑 말도 지치는 거 아시나요? 하루 종일 안 가요. 막 때려야 되고. 말도 한 마리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두세 마리에서 번갈아 가면서 타야 돼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육로로는 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계가 있죠. 그러면 뭐가 제일 빠르냐? 부력을 이용한 강으로 가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국경은 자연스럽게 산과 강이나 바다가 돼요. 요는 산과 강과 바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동의 지배자 고구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신당서, 구당서, 정통사서예요. 삼국사기도 뭐라 그러냐면 요동성을 무너뜨리고 당나라가 요동성을 무너뜨리고 거기를 요주라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차 검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주가 어디냐? 그러면 거기가 딱 고구려 위치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평양만 찾지 말고. 자, 보니까 아까 1964년도에 만든 대만 지도에 요주라고 나와요. 그러면 뭐 다른 동네에 요주가 있으면 안 되나? 없어요.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요주가. 그러면 그래, 또 찾아봐야지. 다른 지도도 혹시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글 지도로 딱 보니까 요양이 나와요. 요양. 여러분 요양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요의 땅이에요, 그냥. 요양진. 이게 진이 뭐냐면 진영이란 뜻, 군사기지란 뜻입니다. 여기 나오네. 안 돼. 두 개 갖고는 못 믿어. 조금 더 찾아보자. 근데 거기 위치에 요주라고 적혀 있는 건물의 누각이 발견이 되죠. 요주 간자체입니다. 요주라고 적혀 있네. 그럼 고구려 요동성이 있던 데랑 여기가 요주예요, 여러분.
자, 충주 고구려 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까지 무조건 다 우리 땅이에요. 한반도까지. 대륙 동부가 본토고 한반도까지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 충주 고구려 비석이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앙 고구려 비석이라고 하는데. 자, 아까 유연제노 5월을 고구려 백제가 다스렸다. 강병이 100만 명이다. 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유연제노 5월의 위치입니다. 고구려가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는 마한이고 백제는 뭐죠? 변한이죠. 변한이 뭐예요? 꽃갈모자 쓰고 있는 변한이고 신라는 진한이죠. 진한은 뭐죠? 진이 금이란 뜻이에요. 진이 금이란 뜻입니다. 황금이에요. 황금을 이동하던 실크로드를 지배하던 세력이란 말이에요. 진한의 유민이 여기까지 와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마한 당연히 말을 한반도에서 막 전라남도에서 말 탈 수 있나요? 막 수천 마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마한이죠. 마한, 변한. 그런데 여기 지금 중앙 고구려에 뭐라고 나오냐면 금성문이죠. 비석에 보면 다 한글로 해놨는데 요것만 딱 한자로 해놨어요. 이게 비석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놨을까요? 저 못 읽게 한 건가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지금 한글로 해놨네요. 그죠? 이게 이런 지경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유물 해석이 이런 지경이에요. 동쪽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고구려가 동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동쪽으로 왔다고 고구려가. 그러니까 한반도도 당연히 고구려 땅이죠. 본토가 어디길래 동쪽으로 온 거예요? 그죠? 고구려가. 자, 이건 어디냐면 경주에서 발견된 여러분 아시는 호우총이에요. 뭐냐면 밥그릇이야, 밥그릇. 그릇 바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광개토지. 광개토의 땅이다. 광개토가 누구예요? 그 호태왕 그쪽 라인이 다 광개토 아닙니까? 고구려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주에서 계림로에서 뭐가 발견되죠? 황금칼이 발견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황금칼이 어디에 있죠? 카자흐스탄 이 위쪽에 보르베의 곰이랑 똑같이 생긴 검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당나라가 고구려 장수를 썼죠. 고선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선지를 서역을 정벌하는 데 씁니다.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이 고선지가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돌아가요. 여기가 이제 시안인데요. 탈라스 전투 앞장을 섰던 고선지. 왜 고선지가 여기까지 앞장을 섰을까요? 길잡이를 했을까요? 고선지가 길을 몰랐으면 못 가요, 여기를요. 그러면 고구려의 강역은 어디까지다? 말을 타고 다닌다니까요. 마한이라니까요. 동일하죠. 자, 원나라 사서에 신원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만리지국. 고구려는 만리래요. 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사에도 있어요. 고려 만리지국.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 끝에서 여기까지 가면 거의 만리예요, 여러분. 당시에 뭐 이렇게 건물을 막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깔고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말 쭉 타고 가가지고 부랑 몇 개 부수면 거기가 우리 땅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고구려라는 얘기입니다. 한반도는 그럼 뭐냐? 다 무덤 나오잖아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 다 무덤이죠. 여러분 어디 수도에 무덤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현충원도 지금 대전으로 이장을 해가지고 그쵸? 경주에 어디 지금 무덤이 그렇게 많은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물은 어떤가? 이 북경입니다, 여기가. 자, 북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고려영이라고 있습니다. 고려영은 아까도 진영 군사기지예요. 이 아저씨가 얘기하죠. 옛날부터 고려영이라고 불렀어요, 북경을. 그럼 여기가 고구려의 군사기지가 있었던 곳이에요. 고려나, 왕건의 고려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까지 우리 영토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군사기지가 있대잖아요. 군사기지가 있대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지금 여러 가지 사서들을 본 말이죠. 이 고구려가 있고요. 한자가 좀 어렵지 않게 해볼게요. 고구려가 이게 한자가 맞는데 우리가 쓰는 건데 이 말맞자가 왼쪽에 들어간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후한서나 삼국지, 진서, 송서, 양서에 병기돼서 나타납니다. 왜 말을 넣었을까요?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고구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한족 입장에서는. 말을 엄청나게 타고 가지고 박살을 내니까 고구려 할 때 말을 그려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고려라고도 합니다. 이게 원래 발음은 고리예요. 아까 치우천왕의 고리처럼 고리인데 이것도 이제 말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한자가 병기되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송서, 양서, 송서, 양서, 송서, 양서에 이 세 가지 형태의 한자가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송서, 양서라는 중국의 이 역사서가 후대에 가첨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어느 나라를 미국을 만약에 기록을 하는데 미국 그대로 똑같이 앞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미국이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건 미국이라고 쓰고 어떤 건 쌀국이라고 쓰고 아름다울 국이라고 쓰고 이렇게 혼용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후대에 가첨된 거다. 중국에도 원서에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경에 어떤 게 있냐면
영무대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여기 뭐냐면 고려, 대장, 갈소문이 비도를 던진 데다. 예, 고려의 갈소문 딱 하나예요. 영계소문. 고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에 쿠데타로 왕권을 거의 잡은 왕이랑 마찬가지죠. 마지막이죠. 보장왕 때. 자, 그래서 영계소문이 비도가 뭐냐면 표창입니다, 여러분. 칼로 던지는 거예요. 확 던지는 건데 당시에 영계소문이 이제 비도를 많이 꽂고 그때 고구려의 무사들은 비도를 많이 꽂고 다녔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막 4개, 5개. 그리고 이제 그 칼 가는 것도 갖고 다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비도를 연습했다 했잖아요, 여기. 어디에서? 북경에서. 그러면 이제 교차 검증들이 이 정도면 될까요? 요거 외에도 이 북경 지역에 무수하게 고구려에 관련된 지역명이라든가 지금 유적만 얘기한 겁니다. 것들이 나옵니다. 또 요 아래쪽에 요 산동반도라고 하는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영계소문의 몽룡보탑이라고 있는데 자 보면 뭐냐면 이게 몽롱하다는 뜻이에요. 아 왜 이렇게 몽롱하지? 몽룡보탑입니다. 당태종이가 쫓겨가지고 죽을 뻔한대요. 영계소문이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말 타고 어디서? 뭐 한반도에서 이렇게 쫓아가겠습니까? 북경에서 내려오고 싶잖아요. 말 타고 쫓아가가지고 당태종을 죽으려고 했는데 우물에 숨어서 간신히 살았다. 그래서 고마워서 탑을 졌다. 이게 이제 몽룡보탑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여기까지 고구려 영토로 그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아닙니까 이게? 고구려 영토로 그려야죠. 자 이렇게 고구려를 대충 보시면 이제 저희가 평양성 빼고 환도성이나 국내성이나 동왕성을 찾으면 장안성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바로 어디 위치인지 알겠는데 자 찾아봤습니다. 자 일단 평양부터 찾았어요. 평양을 찾았는데 우리 삼국사기 기록에는 양자가 이렇게 왼쪽에 흑토자가 붙는 양자가 있어요. 근데 대륙에는 말이죠. 이 양자, 이 언더푸자, 다 그 양자를 붙여요. 이상합니다. 네. 평양이 이렇게 많아요. 희한하죠? 그리고 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평안호태왕이에요. 네, 광개토는 평안, 안쪽을 평안했다. 우리 안사람이야. 우리 안에 들어와. 안이란 뜻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하북성이라고 그러는데 황하의 북쪽을 하북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이 산맥이에요. 이게 산맥인데 여기가 아까 요였단 말이에요. 요라는 건 산맥과 물로 막혀있는 곳이 요인데 이 지역을 거의 다 대부분 안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하북성에는 대부분 안국이네, 안신이네, 안평이네, 신안이네, 안양, 갑골문 나오는데 저기가 다 안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좀 멀리 가면 서쪽의 안, 동쪽으로 가면 동쪽의 안동. 여기 집안은 안전한 곳, 대전 현충원 같은 곳, 적석총 피라밋 무덤이 엄청 많은 곳, 고구려에. 여기, 그래서 우리 집안 사람이야. 집안이고, 이거를 중고는 지안이라고 그러죠. 예, 한국말로 집안이란 말이에요. 집안 사람이다. 여기는 이제 근세의 안동이죠. 조선의 안동이고. 이렇게 안이 이상하게 많고, 평양이 많다. 압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압록강이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려를 심양왕으로 했는데, 원나라 때. 거기도 압록강이 있습니다. 근데 황하에도 압록강이 있네? 근데 여기는 압강이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압강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민족의 산, 태백산. 우리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우리 민족은 단군이 삼이 태백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죠? 태백산이 여기도 있고요. 산 쭉 여기 이제 굉장히 묘라고 적혀 있는 태백이 있고요. 올라서 쭉 가면 여기는 이제 백두산이 있죠. 이렇게 지역명들이 이상하게 서쪽부터 동쪽까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시안 있죠? 중국의 시안, 진시황제의 무덤이 있는 그 시안에 보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평양이라고 적혀있는 요 바로 아래에 뭐가 있냐면 광개토대왕의 궁이 있어요. 영락궁이라고 합니다. 광개토대왕의 호가 영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DNA에 있는 모든 속담은 우리의 영토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락 없이 당했다. 광개토대왕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영락 없이 당했다. 이런 속담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나중에 하나씩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주원장. 이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그 명나라의 3대 왕이 영락이죠. 그렇죠? 주체죠. 주체할 수 없는 주체인데 명나라의 3대째 왕이 북경으로 수도를 천도하는 건 아시나요? 네, 북경으로 수도를 천도하고 지가 광개토대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북원을 공격하다가 사망을 하죠. 이런 영락이 있는 거예요. 영락이. 예, 고구려를 지배했던. 그래서 영락궁이 있는데 이 궁이 그러면 혹시 명나라의 3번째 왕 그 주체의 영락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여기를 중국 공산당에선 도교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도교사원으로 보기에는 막 황제의 관을 쓰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향로를 막 들고 있고, 어디서 많이 본 향로인데, 야, 이게 도교랑 관련이 있나? 벽화인데요? 야,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금동대학로 같은데? 이게 무슨 도교사원이야? 이거는 황제의 사원 같은데. 영락궁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고금지명 대사정을 보면 이게 언제 지어졌느냐? 영락현 후위 때 지어졌다. 후위는 북입니다, 여러분. 북위. 고구려의 꼬본 국가죠. 물론 역사책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만. 예. 북위 때 지어졌다. 후위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명나라의 영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영락이라는 호를 쓰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광개토대왕. 영락궁입니다. 이런 유적도 널렸다. 사서의 기록도 널렸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2부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알고 있던 한반도에선 여기서 찾고, 제야사학자는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아니 안시성, 건안성, 요동성, 백암성, 계모성의 지역명이 여기 다 있어요. 아까 제가 다 찾은 거 다 있습니다. 동왕성 막 이런 거 아까 국내성 여기 다 있고 이상하다. 그리고 더 국력이 셌을 땐 넘어가겠죠. 말 타고 위로 넘어가면 되니까. 백제는 고구려 아래에 있어야 되고, 온갖 사설을 보면 백제의 동쪽에 신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백제의 동남쪽에 신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서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고구려의 황제 계보를 본 말이죠. 이 고구려는 더 쉬워요. 뭐가 있냐면, 자, 산상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좀 표현되어 있죠. 산 위의 왕이에요. 산 위에 수도를 건설했던 왕입니다. 환도성이죠. 그래서 이 동천한테 광구검에 의해서 환도성이 불타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천도합니다. 동천왕. 중천에 있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고국 원왕, 다시 거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있고요. 장수왕은 오래 산 분이고, 쭉 가다가 양원왕도 있고 평원왕도 있는데, 이 양원이랑 평원은 또 중국의 그 지역명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백제의 땅을 뺏었고, 양원은 북쪽을 뺏었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1978년도에 북한에서 이 고분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발견이 됐으면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러분 아시듯 여기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오죠. 고구려 영토 북경 부근인들 유주자사 진이 나오는 거예요. 태수들이 할애하는 그 벽화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냐면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에서 난리 난 겁니다. 야, 수렵 횡령 그림토도 있고 한국사 고대사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서울대의 김연영 고수라는 놈이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걸 못 믿겠다. 그러니까 북한이랑 일본은 고구려가 북경까지 점령을 했다고 주장을 니네들은 해도 우리 한국에선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완전 친일적인 발언이죠, 이게 지금. 한국 사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윤내영,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이제 고조선의 영토를 여기까지 봤죠. 최초는 아닌데 여기가 난합니다. 북경 오른쪽까지 봤습니다. 왜냐면은 자꾸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 고조선은 조금 더 넓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난하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내연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덕일 씨가 이제 둘 다 사학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학과를 굉장히 싫어해요. 사학과는 안 바뀌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한 지가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옛날 학설이에요. 옛날 학설이고 백제가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죠. 북경은 건드리질 못해요. 중국 공산당 눈치를 보나 봐요. 자, 이런 지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백제가 넘어가서 막 여기를 다 다스려고, 와, 대단하다. 근데 이게 사서 기록이랑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명도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이런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에 먹혀들이지 않는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 영토를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백제 보여드려야죠.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백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백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백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제는, 당나라랑 신라랑 손을 잡고 백제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래서 오도독부를 뒀다 그래서 여기 충청도 전라도를 그려놓고, 야, 이거 중국 공산당이 나중에 찾아야 할 고토다. 혹시 한국이랑 전쟁이 나면 무조건 들어가서, 인민들이 들어가서 이 충청도와 전라도를 뺏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이게 지금. 논리입니다. 그런데 경상도도 나중에 지네 땅이라고 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고요. 백제의 역사서를 진해 역사서로 편입을 했습니다, 벌써. 이 책을. 이거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있어요, 이 책. 근데 국민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뭐. 일단. 모르는데 중국애들은 벌써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백제를 설명한 기록이 있어요. 어디에?
삼국사기. 여러분 삼국사기는 어떤 책이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얘기를 담은 책이에요. 예, 가야는 없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담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라 편에 백제 편에 뭐라고 나냐면 백제가 망했는데 백제는 어떤 나라냐면 200개의 성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청도 전라도에 200개의 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성이. 그러니까 몽촌토성처럼 흑성도 괜찮은데 성곽은 안 없어지죠, 여러분. 성곽을 내가 없애려면 산에 있는 포크레인을 막 해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리조트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그거는 현대에나 가능한 일이고 1980년까지만 해도 성을 어떻게 없애요? 돌성을. 그거 어떻게 흔적도 없이 다 없앱니까? 2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충청도 전라도에 200개 성이 20개는 있나요? 200개 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구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기록을 더 깎은 기록이에요. 삼국사기의 기록은 명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더 깎은 기록입니다. 200성이 있어야 되고 가고는 76만 호. 옛날에 오면은 부모님 모시고 살고 하면 이거는 76만이니까 10명으로 할게요. 그냥 10명 하면 그쵸, 이게 몇 명이에요? 100만 명이죠. 760만 명이 충청도 전라도에 빽빽하게 아파트도 없는 시절에. 지금이야 아파트 있으니까 많이 살지. 옛날에는 초가집이 1층인데 어떻게 지금 충청도 몇 명입니까 지금 충청도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엔 아파트가 없었어요. 지금 아파트니까 그렇게 살지. 옛날엔 아파트가 어딨어. 1층인데. 200개 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 그리고 5개 망했어. 망하면 이제 예전에는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칸이라든가 절도사를 둡니다. 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세금만 제대로 내라. 자, 그래서 보면 백제가 딱 망하니까 웅진만, 동명, 금령, 덕안, 보독부. 우리나라 뭐 시 같은 걸 수도 있고 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딨냐? 중국에 있어요. 이게 국사편찬에서는 어디인지 모른다고 나옵니다. 다. 그냥 웅진만 공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명 여기 있고요. 아까 산동 쪽에 덕안 요 아래 있어요. 양정 아래. 이게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지도에도 이렇게 나와요. 옛날 지도. 1000년 전 지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1000년 전에 망했으니까 지역명이 안 바뀌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동명과 덕안이 남아있습니다. 자, 웅지는 웅촌이 남아있고 마하는 이 위쪽으로 볼 수 있고 금년은 여기가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5개의 위치를 생각할 수 있다. 당연히 해양 제국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전라도나 남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백제는요. 자, 이 지금 백제의 기록들을 보면 지금 한국 국사편찬에서는 폐수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추정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국사기 보시면 그 국사편찬에 들어가면 다 추정한다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나오는데 지도에는 폐주가 있습니다. 폐수로 기록이 되고 있는. 또 백제, 요서백제. 그러니까 요서백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이 아니고 요서. 그러니까 요의 서쪽을 다스리는 거죠, 백제가.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송서, 양사, 남사에 다 적혀 있어요. 중국 사서에 요서를 다스렸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좀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중국 산동에는 백마강도 남아있고요. 황산벌에 황산도 있고 곰촌도 있고요. 동명도 아까 오도독부의 동명도 있고 진평이군도 남아있습니다. 여기 다 남아있어요. 고구려 아래 백제의 지역명이 다 남아있습니다. 이건 아까 좀 이따가 700개 이 지명지도 보고 더 말씀드릴게요. 남아있어요 그냥. 자, 양직공도라고 있습니다. 양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남조시대 때 송제, 양진. 제나라가 약 30년도 안 돼서 망하고 중국의 왕조들은 금방금방 망해요. 뭐 조직폭력배 단체도 그거보다는 더 오래 길게 연장이 될 거야 아마. 송제, 양진. 그러니까 제나라는 30년도 안 돼서 망하고 양나라는 50년 만에 망하고 이거는 무슨 이런 나라에서 양나라의 양직공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신들이 왔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는 이제 조공을 바쳤다고 양직공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백제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백제는 옛날에 레이다. 이 이자 아시죠? 동쪽 동이처럼 레이다. 레가 있는 지역의 이족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백제에 나옵니다. 이게 언제냐? 백제 말기 때 기록이에요. 백제 거의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웅진 사비 시대 때 백제가 레이라 그래요. 그러면 웅진 사비 시대 때 여기 저기 공주랑 부여여야 되는데 근데 삼국사기에는 공주랑 부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다 웅진 사비로만 나옵니다. 금강이라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백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역명은 그냥 그 명칭은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그 명칭 그대로예요. 원래 사서에는 사비, 웅진, 백강으로 나와요. 자, 레이는 어디냐?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산동을 레이래요, 얘네가. 여기를 레이라고 그럽니다. 중국에서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백제 웅진 사비 시대 때 양직공도에는 레이다, 백제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고 공격을 갈 때 김춘추, 나중에 왕이 됐죠. 무열왕인데 김춘추한테 뭐라 하냐면 우의도 총관, 너는 우의도 총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귀를 내린다는 거야. 넌 우의도, 우의의 길을 따라가서 거기를 격파하는 거예요. 우의도. 근데 우의가 바로 레이 옆에 있네. 그러면 이 위치가 삽이에요. 쉽죠? 이런 설명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넌 우의도 청관. 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의도 청관. 백제는 레이다. 웅진 사비세 때 여기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사설 기록과 일치합니다. 지금은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자, 그리고 이제 중국 해양 쪽에 이제 이 홍콩 왼쪽에 보면 전주마을, 이건 너무 유명하죠. 전주마을에 보면 너무 웃긴 게 한반도에 있는 이 전주와 중국 전주가 완산, 화산, 뭐 태평 이게 너무 똑같은 거죠. 완전 똑같아. 고산부터. 야, 이거는 야,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동네 지역명이 어떻게 이렇게 100% 일치하나? 에?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 흑치상지라는 장수 아시죠, 여러분? 예, 백제 말기 장수. 이빨이 까매요. 이거를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전라도의 장수라고 나옵니다. 흑치상지가. 걔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근데 이 흑치상지라는 거는 이제 빛락이라는 열매인데 이게 되게 유명해요.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eating betelnuts라서 Dictive Plant in Indonesia 해가지고 트래블 블로그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얘네는 베르라고 하고 원래 우리나라 말로 이제 빛락이라고 하는데 대만에서도 팔고 동남아에서도 이 껌처럼 씹는 거잖아요. 그럼 이빨이 까매져요. 그래서 이빨이 다 까맣단 말이에요. 흑치상지. 이거를 뭘로 설명을 할까? 한반도에서 이게 베르를 언제 먹어봤어요? 이걸 요즘 시대는 너무 찾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키도 컸대요. 장족이었나 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백제의 미스테리를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고려까지 있잖아요. 왕의 무덤을 파면 이게 묘비명이에요. 묘비명. 이게 앞에다가 무덤의 봉분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거 아시죠? 이거를 파고 들어가면 묘지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제 써놔요. 이 왕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리고 묘비석을, 이거 당연한 거죠. 조선시대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왕조의 무덤들은 다 경기도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처럼 수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 있어요. 그렇죠? 조선왕릉은 거의 다 경기도에 있죠. 근데 고려의 왕릉은 북한에 있다고는 하나 저희는 보질 못했고 일단 그죠? 보지를 못했는데 이거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묘비명과 묘지석 이거 기본이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의 묘지석 묘비명 보신 분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시안에 이게 이제 비림이란 데예요. 그러니까 시안 어딘지 알죠? 왼쪽 끝에 진주왕 문덤 있는데 거기에 묘지들을 모아놓은 이 묘비명들을 모아놓은 데예요. 얼마나 많으면 이게 보면 어떤 황제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있다 이런 것들이 가득 있어야 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묘비명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몇 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그런데 하나가 나왔죠. 문영왕릉. 문영왕릉이 나왔습니다. 문영왕릉인데요. 이상해요. 1971년인가요? 이때가 아래 배수로가 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 데죠? 깨져 있어요. 이상하다? 오픈 전입니다. 그리고 안에 부장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아니 지진이 났나? 그때 뉴스에서 그랬어요. 지진이 났나 보다. 이렇게 부장품이 널려 있습니다. 개판이에요. 이렇게 널려 있었어. 이상하다. 그리고 입구가 반쯤 뜯었다가 메꾼 흔적이 있습니다. 문영왕릉. 이상하죠? 이게 너무 정확하게 붙였잖아요. 진짜 티 안 나게 해야지. 티 안 나게 해야지. 네. 문영왕릉의 위치는 어디냐? 1호분, 2호분, 3호분, 4호분, 5호분, 6호분 여기가 문영왕릉이야. 야, 왕의 릉을 공동묘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의 묘지를. 문영왕릉이 무슨 왕이냐면 무예요. 영이 편안할 영, 안녕할 땐 영. 무예로 거기를 다 지배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동묘지에다 문영왕릉? 야, 상식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좋다. 묘지석은 뭐라고 나왔나 보자. 근데 그 전에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새끼가 누구냐면 가로배 지원이라는 새끼인데 이게 원래 교사였는데 한국에 와서 도구를 하고 다니는 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놈입니다. 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1927년에서 32년 사이에 내가 백제국은 1000여 기를 팠다. 실제로 도구를 한 건 한 600기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도 야, 너 그렇게 마음대로 그 도구를 하면 안 된다. 사구랭이다. 지네 편도 이렇게 얘기하는 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트럭이 몇 대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 가르베 지온이다. 그러면 다 도굴 해갔으면 이게 누구의 무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경주에 금관이 나오는데, 경주에 그 수많은 무덤이 나오는데 묘지석과 묘비명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뭐 선덕여왕부터 시작해서 김춘추면 김윤수면 하나도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비정입니다. 백제도 하나도 안 나오고요. 고려도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하나가 딱 나왔죠.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런 이 아까 비림에서 본 거랑 다르게 이런 어떤 어디 저기 발바닥 저기 타일처럼 생긴 이게 벽돌에다가 찍찍 그은 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무덤은 사마왕의 릉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제에 문영하는 걸 사마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삼국사기에는 사마인데 얘네는 아래쪽에 이게 소수변을 없앴죠.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일본석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의 황제의 묘명을 쓰는데 한자를 틀릴 수가 있습니까? 일본놈 책에 나온 마자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백제 문영왕릉이. 그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나온 황제의 묘지석이에요. 한반도가 그렇습니다. 지안시, 그러니까 아까 지반시, 적석총에도 묘지명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또 유물 중에 부여 정림사지 오침석탑이 있어요. 당나라의 소정방이 여기다가 이제 전승의 글을 썼다 그러죠. 여기다가 이제 당나라가 이 백제를 멸망시켜가지고 여기다 막 글을 썼는데 백제가 이제 660년에 망하는데요. 백제는 그 후로 이제 부흥운동을 계속합니다. 664년에 끝나지가 않아요. 그 후에도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탑이잖아요. 불탑에 1층에다 글을 썼어요. 네, 소정방이가 백제를 물리쳤다고 그렇게 쓰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요. 근데 2층에는 안 쓰고 3층에도 안 썼어요. 손가락이 안 닿나 봐요. 이렇게 멀어가지고.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비석탑이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이런 지경이에요. 이런 지경. 한반도에 있는 유물이라는 게. 자, 금동대학로를 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금동대학로는 진공 상태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절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 사찰에서 무슨 이런 걸 주조를 하고 있어. 대장간에서 나와야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악어랑 코끼리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금동대학로에 악어와 코끼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백제가 이게 백제 건지 신라 건지 고구려 건지 몰라요. 이게 전라도 충청도에서 나오는 백제라고 우리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문제죠. 그래서 악어랑 코끼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고구려가 됐든 백제가 됐든 신라가 됐든 야 코끼리를 몰고 다니고 악어가 있었던 때까지 통치하던 민족이다. 아까 충주 고구려비 보셨죠? 동쪽으로 온 거. 이런 민족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의 통문도 여러분 아시죠? 백제랑 고구려가 그러니까 충청도랑 전라도를 이어놓은 이 동굴, 일제시대 때 동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라제 통문으로 그냥 붙여가지고 아직까지 라제 통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산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자체는 없는 것도 만들잖아요. 유적 만들기 얼마나 쉽습니까? 유적 유물 만들기.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다. 중국의 남제서라고 또 정통사서가 있는데 얘네의 정통사서가 다 골 때립니다. 삼국사기나 고려사처럼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다 날림인데 보면 여기 긁어서 없어요. 이만큼이. 이거 다 아시죠? 남제서 58회. 이게 뭐냐면 백제의 건국 위치, 그 다음에 백제가 북이랑 싸울 때 그 위치가 나와야 되는 딱 2페이지예요. 양면이 없다는 얘기예요. 명나라 때부터 없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북이가 김하병 10만 명으로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청도 전라도에 말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고구려가 위에 있는데 어떻게 와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하지 않죠. 정통사선들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일본의 오우치 가문이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딱 족보예요. 족보인데 뭐라고 하냐면 족보에 백제국 만 황제래요. 여기 있죠. 백제국 마한의 황제다. 누가? 백제왕이 마한의 황제래요. 대단하죠, 여러분? 마한이 어딘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한을 전라도로 보잖아요. 그죠? 네. 마한은 아까 말씀드렸죠. 말 타고 다니는 위쪽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황제래, 황제. 황제면 도대체 전라도만 부셔가지고 황제가 될 수 있나요? 황제면 나머지는 다 제후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제 도대체 마한은 어디고 백제 수도는 어디고 중심지는 어디냐 도대체. 사서를 통해서 그 지역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건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면 지역명과 사서와 고지도와 입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걸 원래 사학과에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이 대방의 위치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나타났는데 그럼 교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논문이나 저기나 교수님이랑 도와줘라고 하면서 공부를 못하게 했을 거예요 사실. 야 삼국사는 위서야 고려사는 위서야라고 했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기록이 우선이다. 네. 그래서 대방을 찾으니까 대하령 예, 신채호 조선상고사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예, 무리가 있죠. 왜냐면 그분은 지도를 못 봤어요. 지도가 없어서 그때. 신채호 선생님이 그러니까 장을 먼저 여셨죠. 자주적인 생각에 장을 여셨고 지금은 거의 다 깨끗하게 다 보여지는 시대다. 대방의 위치. 이 대방이 뭐냐면 대라는 거는 혁띠라는 뜻이에요. 혁대. 길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태행산맥이 항상 아까부터 이 요의 중심지라고 했죠. 대방이 있고 자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백제의 왕이 아산에서 사냥하고 부산에서 사냥합니다. 이 부산이 경상도의 부산인데 부산이 여기도 있는데 한반도에 있으면 백제 왕이 언제 부산을 가서 사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마을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제 진평 2군이 있는 곳에 나오는 곳입니다. 예, 부산마을이고요. 아산은 지금 산동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릴 게 있네요.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본기에 보면 신라 땅 공주에서 큰 물고기가 죽었다. 이 공주가 지금 충청도에 있는데 신라 초기예요 이거. 말이 하나도 안 되죠. 이걸 국사 편찬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다. 어딘지 모르겠다. 이 공주는 다른 데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기가 김하병으로 백제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백제 왕의 대방궁공 백제 왕이에요. 삼국사기를 보시면 이런 얘기는 한국사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대방궁공은 뭐냐? 이 대방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대방궁공이에요. 예. 그리고 이 대방 왕이 누구냐? 대방 왕이 요동태수라고 나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요동 공손도, 요동태수, 대방군 그리고 이제 백제랑 사위관계가 돼요. 백제한테 딸을 바칩니다. 그게 삼국사기에 살짝 나오는데 삼국사기에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요동태수랑 대방왕이 나오니까 이게 공손도가 맞나 안 맞나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일본에서 베껴온 책인데 이게 일본의 왕실도서관 국내성에서 박창환 선생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10년 동안 해서 잔뜩 베껴온 책인데 한국에는 화랑세기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려 사략이라.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번역 우리 팀이랑 뭉쳐가지고 이걸 지금 한 3, 4개월 전에 번역을 맞춰가지고 출간한 책이에요. 일본에서 베껴온 진짜 백제의 역사죠. 삼국사기랑 거의 비슷해요. 앞부분은요. 근데 어떤 부분이 추가됐냐면 이 대방궁공 요동태수가 누구냐? 공손연이 연나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 관계들이 왕의 족보를 하나 뺐어요. 삼국사기에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공손연. 이 예전의 연이 국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치에 다 나타납니다. 백제랑 사돈지간이다. 자, 또 이것도 유명하니까 아실 거예요. 백제의 8대 성. 우리나라 성씨가 있잖아요. 다 이쪽에서 나타나죠. 그죠? 이건 다 아시는 거고. 한반도에서 한반도에 다 이전했죠. 여기 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분 구글로 뭘 보실 수 있냐면 중국의 고성들, 그러니까 옛날 성곽을 보면 쫙 나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해자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큰 규모의 해자들이 엄청 나타나요. 이게 지금 한반도에 어디 있어요? 하나위례 성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주 부여에 어디 있어요? 500년 수도고 50년 이렇게 수도해야 되는 신라에 이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중국엔 다 있어요. 중국에는 엄청나게 멋들어진 해자로부터 신라의 그 금성으로 또 월성으로 보이는 곳에 다 해자가 다 파여서 다 남아있어요. 이런 걸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고려시대 왕궁터가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정읍의 시의원이신데 시의원님이 이제 삼선 시의원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이제 전라도 정읍에 사시는데 백제의 고장 아닙니까 거기도?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고지도부터 시작해서 이 백제의 지역명들 뭐 정촌부터 시작해서 인의연부터 시작해서 뭐 야서연까지 다 그 동네에 있어요. 있는데 한번 대륙에서 찾아본 거예요. 산동에서 진짜 있나 확인해봐야죠. 그렇죠? 우리 동네에도 있지만 있나 찾았더니 다 있는 거예요. 태산, 인의연, 야서연, 정촌, 거야연 해서 이 기록, 지리지 기록과 함께 다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에 있는 게 여기도 다 있다. 똑같이 다 있다.
여기가 더 많아요, 사실. 네, 그대로 다 있다. 지리지혜는 보면요. 이 지역명이 옛날에는 무슨 이름으로 불렸고 지금은 무슨 이름으로 불렸고 이런 게 계보가 쫙 나옵니다. 쉽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백제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 백제가 여기가 이제 태산이잖아요. 태산이 높다 아래 하늘 아래 베이로다. 우리가 태산이랑은 지금 현재 중국 산동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데 뭔 놈의 조선시대에 태산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태산을 자꾸 읊조릴까요? 그죠? 태산이 높다 아래. 그래서 태산이 여기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살기가 좋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충분히 백제의 향해술로 한반도에도 들어가고 해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아래쪽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말라카 해변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배로. 일본도 당연히 넘어가죠. 예. 자, 백제 이거 여러분 아실 텐데 이제 바둑판이잖아요. 이거 바둑판이 보면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섬세한데 당시에 이런 섬세함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인구, 생산성, 교통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대는. 인구가 일단 많아야 돼. 그리고 생산을 해서 먹고 살만 해야지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살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로가 확보가 돼서 저쪽에서 천재가 나타나서 엄청난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서로 교류를 해요. 무기체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전부터 고대부터 항상 교류는 끊이질 않았어요. 실크로드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더 강해지고 싶으니까. 더 부유해지고 싶으니까. 이 백제가 이 정도의 바둑판을 만든다? 충청도 전라도에 갇혀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내부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이거 밀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셨나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의자왕 때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에서. 이런 최첨단 기술. 자, 백제사 편입 끝.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백제사. 지금 이런 게 문제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우리랑은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땅입니다. 네, 다 우리 땅이에요. 자, 신라에 들어가기 앞서서 신라 영상을 제가 짤막하게 만든 게 한 2분짜리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게 책보 영상 보시면 다 나오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모르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원숭이가 막 떼를 지어 울고 우리 삼국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차 도래 순교 때 원숭이가 떼 지어 웁니다. 그리고 물소, 세네가 물속으로 만든 그것도 삼국사에 나오죠. 그리고 또 삼국사에 원숭이 성이 나와요. 원숭이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신라 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국이 유명하죠. 우상국이 유명하잖아요. 울릉도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부. 근데 우상국이 이렇게 한자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우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가 있는 곳에 우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날개 있는 것도 우산이고 우리가 하는 건 이거 어조사우, 이 우자의 우상국이에요. 근데 이 우산이 울릉도냐 과연 이 동력선도 아니 무동력선을 타고 울릉도를 가가지고 그죠? 울릉도를 침범을 해서 우상국을 뺏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우상국이 현재 산동 아래에 남아있어요. 우상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목각사자를 가져갔는데 사자산도 있어요. 네, 신기하죠? 2000년대 1000년 전의 지명을 그대로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고려사 우상국의 기록 쫙 있죠. 여진족이 자꾸 농사일을 못하게 울릉도 아니 우상국에 왔대요. 웃기죠? 너무 웃겨서.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려의 또 우상국은 어디라는 말입니까? 그죠? 네, 고려 우상국도 여기에 똑같아요. 왜냐면 고려가 사만을 통일했거든요. 마한진한편을. 이거는 잘 알겠지만 이제 여러분 일식기록이죠. 본토에서 나왔다가 말기에는 한반도에서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좀 스페셜한 또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교민분들도 자료를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 아니면은 뭐 발표할 사람이 없나 봐요. 학계에 묶여 있어서. 제가 이걸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서신라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서신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신라도 있어야지. 보니까 우리나라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석탑이죠. 그러니까 불탑의 탁본이에요. 지금 그 불탑은 없어졌고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스님의 김씨인데 동경이라 동경. 신라 동경. 예. 경상도예요, 경상도. 이게 아시겠죠? 동경도 있고 서신라도 있다. 예, 당연하죠. 배 타고 넘어가면 한반도인데. 그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배 타고 넘어가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빨래판으로 쓰던 것도 이제 보시면 문무대왕 업적비도 보면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당김씨 묘에 보면 소호금천이다 우리의 집안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먼 조상에는 김일제다. 그러니까 저쪽 멀리서 왔대잖아요, 그죠? 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토는 대륙이지만 예. 조선 빼고 한반도도 당연히 우리 거예요. 그렇죠. 옛날부터 우리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지리적 특성상 넘어가면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신라 말에 청해진 적산법화원 이제 통일신라 말기예요. 말기인데 적산법화원에 보면 이제 신라의 장보고 동상이 있고 적산법화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적산법화원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일본 기록에 나와요. 일본 스님이 옛날에 입당구박 순례행기라고 여기를 갔는데 그 이름이 적산법화원이다.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신라 장보고가 땅을 산 데예요. 그리고 신라 말로 예배를 드리는 데예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기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완도가 참 위태로워졌잖아요. 완도가 청해진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완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는 적산 법화원이 아니고 법화사다. 그래서 어디 막 땅을 파니까 막 기화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나오겠지. 뭐 옛날에 사람 샀으니까죠. 그래서 똑같은 걸 만들고 있죠. 완도도 청해진이다. 근데 여기는 옛날부터 이름이 청해진이에요. 여기가 청해위입니다. 어디가 진짜냐? 근데 한반도에 똑같이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보면 양자강 아래쪽에 이제 항상 사람이 사는 것이 똑같아요, 여러분. 물 있는 데 살아야 됩니다. 도성은 치수가 좋아야 돼요. 똥 싸고 먹을 물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북경 쪽, 요쪽 산세가 좋고 물 많은데 아니면 산동 쪽, 여기 백제, 양자강 쪽 신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딱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 그리고 한반도는 어딨냐? 대동강, 북한. 거기 사람 대동강 흐르니까. 그리고 한강, 이게 물이 흐르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게 도성이 있어야 되는 곳이라서 양산에 보면 지장보살 아까 김교각 스님의 구화산의 위치가 있고요. 이게 가장 큰 동상이죠. 이게 신라 스님이에요, 지금. 네, 신라 스님이고 또 그 옆에 보면 최치원 사원이 있고요. 이게 통일신라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통일신라로 얘기를 할게요. 네, 신라 마지막에 최치원 사원이 아직도 있고요. 거기 보면 이 김일제 후손 아까 소호금천 김일제 막 나왔죠. 집성촌이 있습니다. 김일제가 본인은 김일제공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89대손. 여기 양장 쪽에 다 몰려 있네요. 입닥구멍 순례행기를 보시면 이제 일본 스님이 쓴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 기록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라방 신라소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근데 이 기록을 보면 그 어디에도 신라방 신라소가 당나라 땅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신라 사람들이 산다. 거기를 신라방이라고 부른다. 거기 당나라 내에 산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번지라고 있어요. 이제 바다를 막 이렇게 가는 제번지에 신라는 중국 남부에 바닷물과 마주보고 있고 반겨남지 조선시대 후기 복건성 그러니까 중국 남부 대만 옆에 여기가 신라 땅이 되었고 이런 얘기를 들었고 만주원리고 청나라 때 이제 권룡제가 쓴 만주원리고 동쪽에 우리 이제 길림 있잖아요. 위쪽에 압록강 위쪽에 길림이 있습니다. 길림은 계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나라는 신라에서 왔다. 금나라가 신라에서 왔다고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닝보예요. 명판 쪽인데 양자강 아래인데 보시면 월성이라고 불러요. 월성이 월성. 신라는 수도 이름이 경주가 아니에요. 경주는 고려 때 경사로운 땅이니까 경주로 부른 거고 원래 수도의 이름은 금성 월성으로 부른 겁니다. 네, 명월성, 만월성 이런 거 이거 수도가 많아요. 천년왕국인데 수도가 한 개겠습니까? 천년왕국이라고 천년왕국. 있단 말이에요, 월성은. 자, 그리고 신라 술이 있고 자, 더 웃긴 거는 이제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습니다. 이게 목탑이라서 다 탔는데 이제 경상도 있어야 되는 거죠. 목탑에 보면 사리함 그쪽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신라를 괴롭혔던 9개 민족들이라고 나옵니다. 보면은 여진이 있고 일본이 있고 뭐 거란 말가 이렇게 하고 예맥이라고 하고 음유는 여기 있을 수 있고 중화 5월은 그래 5월은 확실해. 5월은 여기죠. 여기로 볼 수도 있는데 자 5월을 이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탕나가 여기 지형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9개의 부족이 신라를 괴롭히려면 이게 한반도 경상도면 되겠냔 말이죠. 전라도에서 백제가 막아주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또 이래요. 그럼 왜 한반도에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어요? 중국 동부에는요 9층 탑이 되게 많아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중국은요 불교를 믿는 동네가 중국 동남부예요. 공산당인 거 아시죠? 불교 문화가 거의 많이 사라졌죠. 근데 동남부에는요 절이 넘칩니다. 희한하죠? 불교하면 신라 아니면 고려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구층목탑을 딱 보면 신라가 경상도에 있기는 스케일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삼국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삼국사기에 전투지역명이 막 나와요.
백제랑 싸우고 고구려랑 싸우고 당나라랑도 나중에 싸웁니다. 이런 지역면 독산, 낭산, 우산성, 독산, 항상, 황상벌, 덕안, 아까 덕안 나왔죠? 그 다음에 석성, 성문, 대방, 천성, 등주, 대륙에 다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추정한다, 어딘지 모른다. 다 있어요. 이런 거 다 지도에다 갖다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중국에서는 김을 진이라고 읽어요. 진. 우리가 한자가 음자예요. 음자.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다 달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부족이 진으로 읽고 얘는 김으로 읽고 다 동네마다 다 다르게 읽어서 한자를 보면 읽는 방법이 막 10개인 것도 있어요. 그거는 문자가 아니죠, 사실. 우리는 표현 문자라서 뭐 아면 아, 100명이 다 읽으면 다 아잖아요. 근데 한자는 그렇지 않아요. 읽는 사람마다 10개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글자야? 그림이지. 근데 신라의 금, 이거 진으로 읽기도 하고 김으로 읽는데 김유신을 찾아봤어요. 진유신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진유신. 우리는 김유신 뭐 상점이 있을까 말까인데 중국에는 아직도 진유신. 진유신. 네. 진유신. 네. 그러면 그 최치원이 12살에 네네. 당나라로 유학 간 거는 여기서 이렇게 조금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학 간다고 안 나와요. 사서에. 사서에 유학 갔다고 안 나와요. 동신라 사람이죠. 사서에 그냥 거기 있었다고 나와요. 항상.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유학 갔겠지. 이게 원서를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유학 갔다고 잘 안 나오고 당나라에 급제를 했다고는 나오죠. 근데 그게 거기서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건 안 나와요. 최치원의 사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최근에 만든 거긴 한데요. 일단은 신라의 유적이 거기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유신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죠? 뭐 진유신을 이렇게 기리기는. 그죠? 야, 신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케일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우리는 한반도 지금 북한을 못 넘어가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래도 말을 타고는 다녔구나. 자, 보시면 이제 당나라 때 신라한테 국어를 하는 기록이 2번이 나옵니다. 자석 좀 달라고. 왜냐면 당나라가 어디 있어요? 시안이 이쪽이잖아요. 얘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는데 우리는 바다를 타고 다니잖아요. 나침판이 필요하잖아요. 당나라가 자석을 구걸합니다. 이런 기록이 2번 나와요. 삼국사기에. 나침판에 자석이 들어가요. 자석이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정창원이라고 이제 쇼쇼원인데 이제 그 왕실 박물관이죠. 왕실 박물관에서 삼국이라든가 예전에 받았던 그 유물들을 전시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제 가끔 고구려 백제 신라께 나와서 아까 백제 의자왕 바둑판 보셨죠? 그것도 얘네가 꺼내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몇백 년 만에 저희 못 봤을 수도 있죠. 얘네가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도구를 해갔을 수도 있겠죠. 이 쇼쇼인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신라 가위가 나왔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지금 경상도에 우리 월성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경상도의 경주에 이렇게 호수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나왔습니다. 네, 똑같은 가위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얘네가 신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경상도도 신라 땅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륙만 신라가 아니고 경상도도 신라 땅이다. 당연히. 네. 이게 해류 타고 가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쇼쇼인전 말고 이제 큐슈 쪽 그러니까 스시마 오른쪽 큐슈 쪽에 올해 또 엄청난 이제 고려의 유물 전시회가 있었어요. 무슨 고려가 없는데 걔네 어디서 자꾸 고려가 나와요. 자, 그리고 신라와 위에는 이제 고구려의 유민들이 발해를 건설하죠. 그렇죠. 발해 많이 여깁니다. 발해가 건국한 곳, 동모산, 천문련 정투. 자, 거기가 어디다? 북경과 태행산맥이다. 고구려의 땅을 그대로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람이 살기가 제일 좋아요. 네. 항상 사람은 옛날 사람들은 이게 우리처럼 시멘트로 막 지는 게 아니고 왕성의 주축돌이 있으면 거기다 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하수로를 또 이용하고 수로를 이용해서 항상 사는 곳에 사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발해. 그래서 신라. 그래서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발해와 신라의 국경은 니하를 삼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니하가 지금 여기서부터 아까 황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심양 위쪽까지 이어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고려 시대 때 이제 고려 시대 때 고려가 건국을 합니다. 이제 후삼국이 있고요. 고려 시대 때는 어떤 국가가 있었냐면 거란, 지금 요즘에 방송 나오잖아요. 예, 거란과 고려가 전투를 벌여요. 근데 거란이 고구려한테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란이 고구려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예, 고려는 지네들이 고려라 그러고 우리 조상이구나. 그래서 고려라 그러고 둘이 싸우는 거죠. 연합 세력을 구축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란이 망한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이 나라예요. 금나라입니다. 진나라죠. 그러니까 금나라인데 여기에 있는 김한보라는 사람은 고려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신라의 뒤를 이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여진족, 이 금나라와 고려는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금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몽고가 일어섰고 몽고도 고려와 같이
연맹국으로 같이 뭐 어차피 전쟁을 벌였지만 지낸 다음에 중국의 맨 마지막 왕조가 청나라는 거는 아시나요? 네, 청나라입니다. 만주족이라고 하죠 우리가요. 근데 사실 만주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여진족이에요. 여진이고 주신이고 조선인데 이걸 왜 만주족이라고 하냐면 모르게 하려고. 우리 조선이 여진족을 어떻게 생각했죠? 오랑캐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오랑캐가 중국을 통일했네요. 자, 후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금나라의 뒤를 이어서 자기도 이제 김씨 황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청나라의 왕들 보면요. 알신교로 뭐 이렇게 하는데 얘네 성이 다 김씨예요. 아시겠죠? 김씨입니다. 김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씨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가장 많은 성이 이제 왕족 성을 따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웬만하면? 조선시대에 웬만하면 성이 없었을 건데 그래서 다 김씨 아닌 박씨 이렇게 달잖아요. 중국은 대부분 왕씨 많이 씁니다. 고려시대 왕씨 뭐 많이 쓰고 여기는 김씨고 이렇게 해서 있고 외와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는 남부에서 나타나고 일본은 동부에서 나타나고 이렇게 아까 구당서 기록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외 일본 5개국은 동이다. 다른 나라다. 고려시대에 그렇게 외적이 많이 침입합니다. 그게 일본도 있고 그냥 외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산동성에서 제나라가 또 건국을 하고요. 언제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당나라 때 알록산의 난이 벌어집니다. 이 알록산은 무슨 뜻이냐면 알록산 들어보셨나요? 이게 예, 알록산이 있는데 안은 아까 집안 하북성에서 일어나는 거 록은 압록강 할 때 록이에요. 그 위치에서 건국을 하는 거예요. 항상 예, 압록강에서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 안록산의 난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제나라가 일어나죠. 이정기의 제나라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소의 난 일어나면서 망해요. 당나라가. 그래서 발해는 어떤 나라냐? 5개의 수도를 가졌다. 구주 오소경. 이것도 구주 오소경 어디죠? 오소경이면 신라잖아요. 통일신라. 수도가 5개래요. 신라가. 예, 발해도 5개고. 그러면 규모를 대충 상상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수도가 조선은 1경. 네. 아시겠죠? 고려는 3경. 더 있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표로는 3경입니다. 자, 그래서 발해와 통일신라가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많이 다르다. 한반도에서 통일을 해가지고 발해 신라만 없었어도가 아니고 벌써 금나라가 신라의 뒤를 잇고 이게 예전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원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고구려의 적통을 뒤를 잇고 싶어 했어요. 거란이 고구려한테 제사를 지냈고요. 그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거란이 요에서 건국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청나라도 고구려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중원을 다스리려면 고구려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통일 신라잖아요. 예. 그리고 양자강 남부부터 시작해서 북부를 다스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진족도 우리도 금나라도 신라에 들려서 아까도 이렇게 김씨라고 얘기했고 청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를 둘을 뒤를 계승하기 위한 이런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삼국지 조금 보여드리고요. 고려만 하면 되는데요. 예, 이 지금 삼국지 같은 거 우리 이제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삼국지 본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보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과 소가 지친다고요. 그래서 물길로 가야 돼요. 물길로. 그래서 중국에는 물길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위초고가 45년, 42년, 58년 만에 망해요. 이거는 이제 어디 조폭단체보다 좀 아까 수명이 짧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소랑 말을 타고 어디 다니기가 쉽지가 않겠죠. 세금 걷기도 힘들겠어요. 그죠? 네. 신라와 고려가 망한 이유는 호족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들이 많죠. 호족이 뭐냐면 그 지역의 시장 군수예요. 세금을 잘 안 바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땅이 넓으니까. 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공손찬도 그렇고 원소도 그렇고 관도대전, 서주, 동포, 동탁, 여포, 조조, 제갈량이 다 보시면 지도에 보면 다 왼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동쪽은 없어요. 네, 동쪽은 없어요. 공손찬, 네, 뭐 요동태수, 뭐 원소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찝으면 이게 어디냐면 노란 게 어디냐면 여기가 조조. 그러니까 위나라의 수도예요. 그때 위나라의 수도는 위가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조의 위나라가 수도가 여기라고요. 조조의 위나라. 자, 여기고 허창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 사천성.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안 쪽. 이제 오나라의 수도를 오른쪽이 아닌 중앙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적벽대적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보면 뭐냐면 왜냐하면 이 근처에 오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오왕의 무덤이, 그러니까 오왕, 우리가 오라고 하면 중국에서 오는 어디냐면 항저우 쪽을 얘기를 해요. 남경 쪽을요. 근데 거기가 아니고 이렇게 몰려 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지지고 볶고 하다가 50년 만에 망한 거죠. 그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요. 예, 중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냐, 삼국사기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삼국사기에 뭐라고 하냐, 고구려 시대 때 오나라의 왕 송건이,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인데, 송건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사이좋게 좀 지냅시다. 위나라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오나라가 이제 남쪽에서 있었잖아요. 양자강 쪽에서. 그래서 오나라 사신을 고구려 동천왕에 잡아두었다가 목을 베가지고 우리의 동맹국인 위나라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조조나라한테.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나라는 찍소리 못하고 조용히 있었죠. 이 오나라의 파워를 아시겠죠? 고구려의 파워랑. 사신이 보냈는데 우리는 벌써 위나라랑 동맹이니까 너는 머리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록이 삼국사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야, 삼국지가 위초고가 이 배신과 배반의 아이콘이고, 야, 이게 진짜 정말 대단한 소설이 아닌가라는 이 소설이거든요, 사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고구려 백제가 존재했었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고려를 좀 볼게요. 자, 고려를 정확히 해석하는 사람이 한반도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학계에선 당연히 해석을 못합니다. 학교에서 잘리거든요. 이사회 해부대요. 잘리고 연구비도 반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사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나서야죠. 근데 이해관계 없는 사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 민중들을 좀 깨우는 중입니다. 뭐 하다 보면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알리면 정치하는 사람이 바뀌겠죠. 자, 이 고려사는 쉬웠어요. 왜냐면 고려사를 해석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건 위주로는 다 아세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성경처럼.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지도를 분석하고 사설을 분석했을 때 뭐라고 하면 고려사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고려의 왕건은 사마를 통일했다. 마한진한 변환. 그러면 마한진한 변환을 아까 보셨듯이 통일하려면 이 동부여야 돼요. 동부여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동부의 후삼국의 전투지도 여기서 많이 나타납니다. 지역명을 제가 많이 찾아놨고요.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제 고려사에는 중경, 남경, 서경이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땅이 조금 넓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냐면 고려의 서경이 고구려의 평양성이다. 그럼 이제 북경이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송사 고려도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사서인데 보면 고려는 동서가 2000리고 남북이 1500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려는 가로가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로가 길면. 한국사에서 배운 거랑 다르잖아요. 한국사는 세로가 길잖아요. 그죠? 가로가 길다고 나와요. 중국사서에. 어딘데 도대체 가로가 기냐. 여기서 개경에서 북경에서 건국을 했으면 가로가 길죠. 그리고 만리지국이라는 얘기가 2번인가 3번 나옵니다. 고려사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요는 당연히 태행산맥에 있고 동여진은 여기 있고 서여진은 여기 있고 여진이라는 거는 고려시대부터 나타나요. 네, 고려시대부터 나타나는 단어 이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송은 여기에 항상 있고 그 다음에 명주, 그 다음에 취하은저우가 항상 고려한테 조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지역명들 유적을 한번 볼게요. 북경에 보면 고려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 시대 때부터 고구려로 혼용해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의 해인사가 있습니다. 절이에요. 양자강에 있어요. 해인사가 있어요. 고려의 해인사가 고지도에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대만 옆에 이게 천주라 그러는데요. 취한저우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고려항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김치를 먹어요. 고려채를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고려사에는 어떤 기록이냐면 거란이랑 지금 거란이 나오잖아요. 안문관의 장수를 파견해서 성을 쌓습니다. 이 안문관은요 중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 평로에 성을 쌓습니다. 이런 게 남아있죠. 그러면 저는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 구글 지도랑 고지도를 검색을 합니다. 지명이 남아있나? 있네요. 여기가 북경인데 안문관, 영원, 평로 다 있어요. 위원진까지. 고려의 서북 경계입니다. 여기가. 거란과 싸웠던. 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고려는 고구려보다 서쪽의 영토가 좁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나라가 있으니까 거란이 있으니까 서쪽으로는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려는 고구려보다 동북면의 영토는 더 넓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주 우측까지 다 고구려가 동북 구성을 쌓아서 차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려의 낙타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38건이 나오는데요. 한반도에 낙타가 없죠. 낙타는 짐을 싣고 가는 운송 도구죠.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란이 이제 발해를 멸망시킨 다음에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거란은 사실 고구려의 뒤를 이었고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죠. 근데 이제 고려는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는 또 거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영토를 점점점 확장하고 있었죠. 확장해서 둘이 싸우는 건데, 거란이 이제 왕건한테 이제 50마리 낙타를 바쳤다는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사에는 뭐가 있냐면 낙타를 어떻게 밥을 먹이는지 군마 등 사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대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낙타를 먹이는. 그러면 낙타가 그냥 선물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운반용으로 낙타를 타고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려시대 때는. 조선에는 이런 기록이 없죠. 북경에는 보면요, 낙타가 천지입니다. 100년 전부터 천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북경 주변에 고려의 모든 지역명이 거기 다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려사에 보면 지금 28개의 지역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청광여도, 그러니까 청나라 때 지도에 나타나는 28개의 지역명이고,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지도는 더 많아요. 이거는 그냥 대청광여도에 약 300년 전에 만든 대청광여도에만 28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름만 같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명의 지리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전투 기록과 위치가 다 일치해야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어디냐? 여기다. 북경역이면 이거다. 고려사에 나오는 지역명이다. 입체적으로 보면 이거다. 여기 다 몰려있다. 28개가 지금. 서북경계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러면 강화도는 어디냐? 원나라가 이제 일본을 치기 위해서 쌀을 10만 석을 보내줬던 곳. 그리고 40년 동안 강화도에 있어야 됩니다. 1230년부터 70년까지. 자, 그러면 1270년까지 있었던 강화가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루가 두 가지인데, 이 강화도가 우리가 천도를 하는데, 원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몽고의 쿠빌라이 칸은 어떤 나라냐면 황하를 건너고 양자강을 건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도의 그 섬은 쉽게 정복을 합니다. 황하와 양자강을 건너서 다 멸망시킨 애들이에요. 근데 강화는 도대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강화를 알려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련산과 견자산이에요. 이 오련산과 견자산은 고려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산이에요. 그 전에 삼국사기라든가 사마천의 사기나 중사서에 안 등장합니다. 거의 안 등장하고, 오련산은 뭐냐면 지금 현재 강화도에 가면 고려의 왕궁이 있던 데가 오련산이에요. 그리고 견자산은 뭐냐면 고려의 고종이, 그러니까 원나라에 끌려갔죠. 자기 자식이 끌려가서 산을 보면서 아들을 그리워한대. 견자산,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산이 견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강화도에 다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중국에도 있겠죠. 오련산, 산동반도 오련산. 산동반도 제주도 있네. 제주가 있어요. 제주가 원래 이게 제주도 제자입니다. 산동반도에 원래 제녕시가 제주라고 부르는데요. 성 이름이 제주죠. 제주. 삼별초가 싸우던 곳이에요. 삼별초는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자, 어떤 놈들이냐면요, 이제 몽고가 쳐들어와서 강화도로 숨었습니다. 40년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왕성, 그 다음에 군대를 기르고 충렬왕 때 이제 넘어가려니까 이제 군인 세력들이, 최씨 무신 정권부터 군인 세력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한 살부터 40년 동안 땅값을 다 올려놨더니 수도를 천도하면 되겠습니까? 세종시로 이전하면 되겠어요? 정부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되겠습니까? 서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딱 그거예요. 삼별초가 다시 개경으로 천도를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라던 한 살부터 40살까지. 그래서 제주도에서 항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인천 옆에 강화도에서 40살이 딱 됐는데 갑자기 한 번도 안 가본 제주도를 어디 저기 가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산동반도면 거기가 제주도고 거기가 오련산이고 거기가 견자산이에요. 그래서 박살이 나죠. 삼별초가. 산동반도에는 고려마을이 있어요. 산동반도에는 평양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이 근데 양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삼국사기에 기록된 그 양자가 아니에요. 근데 양자가 이상한, 우리 삼국사기에 기록된 양자는 아니지만 중국 대륙에 평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고구려와 고려의 영역으로 추측이 되는. 광개토대왕 비석에는 평양이라는 한자가 또 달라요. 이 흑토변이 안 붙습니다. 이 지금 언덕구자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평양은 우리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의 강역을 보면 이렇게 윤관이 쌓았던 동북 구성부터 시작해서 강화부터 이쪽 아래쪽 지역은 다 조공을 바쳐요. 고려사에 계속 조공을 바칩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지도, 일반적인 지도했고, 그러면 가야는 뭐냐, 가야. 그러니까 이 뻘건대가 중국 화족들, 깡패 집단들 나라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 남조 국가들은. 북조는 이쪽에서 놀고, 수양제의 대운하는 영제거, 통제거가 여기 지역명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마민족들, 이 수나라, 고구려랑 싸웠던 수나라는 38년 동안만 존속했다 망해요. 그 나라가 아니죠? 38년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얘네가 말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말을 타가지고 대운하를 건설했대요. 영제거, 통제거. 이렇게 말을 위에서 북쪽에서 타다가 황하 여기 건너는 거예요. 여기. 그 이름이 영제거, 통제거예요. 근데 중국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쪽을 다 영제거, 통제거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지워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야는 어디에 있냐? 가야는 육가야입니다. 육가 삼국유사에 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기록이 별로 없어요. 가야에 대한 기록이. 그런데 어디에 있냐면 고려사에 있죠. 고려사의 지리지에 보면 또 지리지가 나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때 가야 육가야는 이랬는데 고려 시대 때는 이렇게 불렀다. 왜냐하면 삼한을 통일했으니까. 이 양장 아래 육가야의 위치를 제가 찾아서 지도에 표기해놨습니다. 다 있습니다. 한반도는 뭐냐 그러면 한반도는 뭐냐? 아까 신라가 있었고, 예, 백제가 이렇게 가끔 물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잠깐 그러니까 백제 뭐 이렇게 보면은 그쪽 땅 빌릴 수도 있고 고구려의 땅은 확실하고 그죠? 고구려의 땅은 여기 그러면 봉분은 뭐냐? 도대체 봉분이 엄청 나오잖아요. 황금. 근데 그게 다 보면 스키타 형태예요. 황금관. 그리고 아까도 칼도 그렇고 광개토지도 그렇고 칸이란 거예요. 칸. 제후국들의 나라다. 이게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주사사진도 여기에 있고 평양의 이쪽에 안악고분도 있고 다 이렇게 넓게 보셔야 된다. 넓게. 넓게 보셔야 된다. 고려도 넓게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고려에는 고려 청자가 있습니다. 이게 상강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기법이냐면 조선시대 이런 거 없죠. 백자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게 도자기를 파는 거예요. 도자기를 이렇게 파요. 그리고 이 흰색이 나오게끔 물질을 거기다 채우는 겁니다. 야, 그게 얼마나 귀찮아요? 도자기를 그냥 굽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유약이 아니고 파가지고 다시 채운다고요. 이런 화려함의 극치. 고려의 불상, 이게 황금이잖아요. 예, 황금. 이게 고려입니다. 그런 불교를 숭상했던 이 나라, 그리고 이 불교의 모든 사원들이 중국 동남부에 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려 황제 계보는 어떻게 되냐? 고려 황제 계보가 이렇게 제가 또 다 만들어 놨는데, 다 배포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거란과 싸우다가 여진이랑 친하게 지냈다가 요 노란색부터는 이제 몽고예요. 몽고랑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몽고랑 싸우다가 이제 친하게 지냅니다. 충충충 들어가죠? 충충충충 들어갔다가 이제 마지막 왕이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홍건적의 난이 생기죠. 예,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공민왕. 이 뒤에 3명 더 있는데 이거는 금방 사라지는 애들이고 공민왕 때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는데 홍건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붉은 이렇게 수건을 메고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원나라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이제 홍건적 때문에 이제 도망을 다니고요. 그 다음에 우왕 때 산해관이 설치가 됩니다. 산해관 아세요? 북경 오른쪽에 산해관? 예. 그러니까 이때 주원장이에요. 주원장의 호가 뭐죠? 홍무제죠. 붉은 데 싸움 잘하는 거예요. 홍무제. 홍건적이란 얘기예요. 예, 홍무제. 고려의 남경을 뺏는 겁니다. 예,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고려의 남경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북경까지. 홍건적이 개경과 서경을 불바다를 냅니다. 그건 들어보셨나요? 개경과 서경을 불바다를 냅니다. 홍건적이. 그러니까 하북성은 뺏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해관이 설치가 되고 우왕이 한 게 요동공격이죠. 그게 우왕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성계는 이제 동북명절도사, 서북명은 이제 조진수. 출동해라 했는데 둘이 돌아오죠. 우왕은 최영 이렇게 다리 잡고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위화도도 배르게 있죠. 위화도의 지명은 남아있지 않은데 조선왕조 신락에 보면 위화도의 근처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그 위치를 보고 추적을 하는 거죠. 압록강 근처가 아니라 대륙 동부에 있다고 보시겠죠? 위화도.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산해관이 설치된 이유이기 때문에 예, 산해관이 설치된 나나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정벌에서 최영이 이성계한테 5만 대군을 보냈는데 네네. 그 대군의 출발 지점이 네. 그 대륙 고려의 땅인가 아니면은 그 개경인가? 출발 지점은 저는 그 조선 이 고려사에 보면 지역명으로만 보면 심양 쪽부터 심양 아래쪽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예, 천령에서 300리 수도가 있다고 나옵니다. 고려 수도가. 예. 고려 말대. 그 개경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거를 개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 말은 지금 대륙은 아니고. 예, 그렇게 아니죠. 지금 북한의 개성 지역에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요. 네, 그거는 모르고요. 일단은 그때 수도가 엄청 많이 바뀝니다. 남경이 나오고 한성이 나오고 엄청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유일한 지명을 갖고 추적하는 거. 아니면 그 근처의 지명을 갖고 이것일 것이다라고 유추하는 정도죠. 예. 그래서 이제 우왕 때 위화도 회군을 해서 이제 끝나고 이제 창왕 공양왕 때 거의 이제 고려 역사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골랑 고리랑 한 팀이었고요. 충렬할 이후부터. 그리고 그러면 고려의 대도는 어디냐? 고려의 대도가 북경 아니냐? 근데 대도의 대도를 설명한 걸 보면요. 대도는 겨울의 수도고요. 대도에는 또 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태액지라는 몽고가 세운 호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대도의 조건. 이제 몽고는 상도랑 대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태액지가 있는 곳이 북경에 있겠죠. 왜냐면 북경을 몽고의 수도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고려가 감춰지니까. 근데 태액지가 시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추울 때 머무는 곳이 대도예요. 몽고가. 추울 때. 근데 북경은 춥잖아요. 거기는 춥지 않습니까? 위도가. 춥잖아요. 대도다. 그래서 명나라가 남경에서 건국을 하고요. 3대째에 조선이 건국을 하고 3대째에 이제 북경으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조선의 분서 개교가 태조부터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계속 불태우고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천문 뭐 지리 뭐 다 뺏어가지고 왜냐하면 명나라가 이걸 알면 기분이 나쁠 거잖아요. 명나라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산흥공상에서 상인을 배제하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하죠. 한반도 밖으로.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남아있는 지도, 조선의 지도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를 때려 넣었어요. 대충 때려 넣었고요. 일제시대 때는 자세하게 때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자체가 없는 것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다 그냥 명나라의 4대 하기 위해서 명나라의 4대라고 하면 그렇고 이제 제가 이성계였다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냐면요. 이게 지금 공민왕이 왕씨고요. 공민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자기가 아는 신복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신씨거든요. 근데 얘가 우왕이라는 애가 10살 때 왕위를 즉위를 합니다. 근데 이성계는 이제 배싸움의 베테랑인데 자꾸 나가서 지금 홍건적이 커져가지고 명나라가 됐는데 가서 싸워서 죽으라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 동면절도사고 나를 따르는 장수들이 많은데 가서 죽으라고 하면 이게 한번 생각해 왕씨도 아닌데 그리고 맨날 계집질하고 이제 청소년이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술 마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왜 명나라랑 합세를 해야 되냐면 위에는 고려의 신복인 여진족이 있어요. 그리고 원나라가 아직 북원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원과 여진족이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때 조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는 명나라에 의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대2 싸움으로 그렇게 계속 내려온 거죠. 그렇게 보셔서 우리 고려사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고 각종 디테일한 지역명들은 이제 지도를 통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에는 맞서서 싸울 수가 없어요. 중국 동북공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을 삼는 건데 역사를 명분으로 삼는 건데 야 예전부터 니네 땅은 우리 거를 그대로 베낀 거야. 그리고 한자는 니네 중국 건데 니네가 계속 쓰는 거고 조선족은 다 중국이냐 원래.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했을 때 니네가 입는 옷도 한복도 다 한푸에서 온 거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세대들이 반격을 할 수가 없다면 이거는 바로 소멸된다. 이 지금 고조선 강력 갖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이순신만 잡고 늘어져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허허 벌판이고 한양도 허허 벌판이고 그러니까 세종시도 옛날에 조치원 아니었습니까? 허허 벌판인 것처럼 우리 한반도에 어디 무슨 왕성은 왜 없어요? 이런 걸 느끼실 필요가 없다. 대륙이 우리 선조의 땅이고 조선시대에 왔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꼭 알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본 1942년에 일본 지도도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산맥과 강과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밖에 점령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고조선을 또 산둥까지만 보고 이런 이 학자라는 자들이 돈을 써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는 조선시대 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가묘 제도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에 봉분들 보시면 다 가짜묘가 진짜 많잖아요. 3대만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신라, 백제 무덤, 고구려 무덤 이런 것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늦었죠. 그래서 들으실 만하면 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보면 여기가 알짜배기다. 요 안쪽 보이시죠? 여기가 알짜배기고 여기가 여진의 땅이니까 여진이 그러니까 힘이 센 거예요. 여진이 여기. 근데 여기는 이제 변홍사가 잘 안 되고 여기는 2모작, 3모작하고 물소도 키우고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오늘 1부는 요 정도고 너무 늦었으면 어떻게 좀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어떻게 좀 잘 얘기했습니까? 네네.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동북공정을 강해야 되는 우리는 전부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역사 이거 빨리 이제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연구되고 발표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소수설로 있었던 것들을 자기들이 앞장서서 발표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지금 제야사학계를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왜냐면 제가 많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만났겠죠. 많이 만나고 뭐 굉장히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잘 되어 있는데 대부분 학계에 매여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학설을 주장을 못해요. 주장을 할 수가 없고 학계에서. 그 다음에 외국인 애들은 제가 예전에 외국 애들이랑 좀 더 외국계에서 근무도 하고 자영업자 10년 했는데 외국 애들이랑 계속 했는데 외국이 더 권위를 따져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뭐 이력서 같은 거 할 때 저 레퍼런스 다 넣잖아요. 그게 더 따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야, 이거 읽어봐라 한다고 그냥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읽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내야 되냐면 사학자들, 제야사학자들은 돈만 주면 끝이고 아니면 종교로 회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일반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 차원에서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사실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그리고 이제 고소고발도 계속 난무합니다. 이게 그렇겠죠? 이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학계가 이게 제가 이렇게 나서니까 난무하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런 거 각오해야 되는 거고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죠. 사실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아까 중공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동경. 그러니까 뭐 중국은 대단한 나라고 다 우리는 베꼈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리고 또 국내 대만 애들 이 분열 정책으로 지금 인구가 이게 무의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그리고 이런 것도 무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한국이 헬조선이구나. 한국보다 잘난 나라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 애들은 10년에 한 번씩 임라일본부를 들먹거려요.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걔네들. 만만하면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독도도 사실 웃긴 거예요. 독도는 뭐가 문제냐면 스켈핀 조약으로 해가지고 예전부터 한국을 주기로 했어요. 독도랑 제주도는 1946년도에 벌써 미국이 한국 주기로 했고 일본 얘는 대마도랑 오키나와 가져라라고 얘기 끝난 거예요. 독도를 자꾸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기 때문이에요. 조선 후기 지도만까지만 해도 대마도 다 우리나라 조선 영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뭐 동해로 이름을 바꾸고 뭐 대마도는 끽소리도 못하는 거죠. 사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역사는 점점점 사라지고 소멸되고 이 지역명들도 지금 간자체예요. 원래 중국체가 제가 다 지금 우리나라체로 바꾼 겁니다. 바꾸지 이걸 일반 사람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일반 사학계에서는 중국에 뭐가 있는지 다 하나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사실 민중들이 뜻을 모아서 지자체에서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하고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뭐 이러면서 교과서를 바꾸게 압력을 주고